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네팔 네꼰 인생에서 탈출한 40대 여자예요. 여러분도 네팔 네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네팔자 내가 꼰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사실 제가 딱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극적으로 탈출해 저 자신을 찾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디 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생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는데요. 제가 9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과 엄마가 아닌 듯 낯선 엄마의 영정사진.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던 아빠. 늘 바위처럼 강하고 단단해 보였던 아빠가 우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일까요? 그 모습이 안쓰럽다기보다는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계속해서 오열하기만 하셨죠. 여보, 나 혼자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런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의 죽음은 많은 걸 바꿔놨어요. 아빠는 퇴근하면 거실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담배만 태우셨고요. 저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도 곧잘 잊어버리셨죠. 그런 아빠를 보며 불안한 감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마저 엄마를 따라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내가 뭘 해야 아빠가 날 두고 가지 않을까 열심히 고민했는데요. 결론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요. 엉망이 되어버린 집도 할 수 있는 한 치워보려고 했죠. 어설프게 엄마를 흉내내면서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빠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소파에 누워있기만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엄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생각났어요. 그 앞에서 역시 당신이 해준 밥이 최고야 하며 한박 웃음을 짓던 아빠도 말이죠. 저는 살금살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까치발을 해 싱크대 위 선반에서 압력밥솥을 꺼내려고 했죠. 엄마가 늘 거기에다 밥을 안 치곤 했거든요. 하지만 압력밥솥은 어린 제가 들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결국 저는 그대로 냄비를 놓쳐버렸고요. 냄비는 쿵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굴렀죠. 그 소리에 놀란 아빠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오셨어요. 윤정아, 무슨 일이야? 다친 거 아니야? 아빠. 당황한 저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빠가 허겁지겁 저를 일으켜 세워 몸 여기저기를 살펴봤어요. 괜찮아? 안 다쳤어? 대체 뭘 하려고 그랬어? 미안해, 아빠. 난 그냥 아빠 밥 해주려고. 뭐, 밥? 응. 아빠 요즘 집에서 밥 잘 안 먹잖아. 잘 웃지도 않고. 맨날 담배나 피고. 나 무서워. 아빠가 엄마 따라가 버릴까 봐. 아빠까지 가버리면 난 어떡해? 아빠, 나 버리지 마. 응? 나 착한 아이가 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엄마 따라가지 마. 인석이? 제 눈물 섞인 애원에 아빠는 숨을 삼키며 저를 꼭 안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여셨죠. 윤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아빠는 우리 윤정이 절대 혼자 안 둘 거야. 약속할게. 정말? 정말이지. 아빠만 믿어. 그날 이후 아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저를 깨워 서툴게나마 손수 밥을 챙겨주셨고요. 직접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건 물론 제 숙제를 확인하고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아빠의 온전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다시 안정을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됐고요. 경기 불황 탓인지 좀처럼 이직도 하지 못했죠. 결국 아빠는 절 먹여 살리기 위해 공사판 노가다를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죠. 집에 오면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끙끙대셨지만 아빠는 제 앞에서만큼은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네요. 윤정아, 아직까지 안 자고 뭐 했어? 아빠 늦는 것 같으면 먼저 자라니까. 어떻게 그래? 아빠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아니, 힘들긴. 아빠 얼마나 힘센지 너도 알면서. 아빠가 내일은 일찍 올 테니까 내일은 너 좋아하는 삼겹살 먹자. 알겠지? 하지만 저도 더는 마냥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으니 아빠의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앞두고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그냥 바로 취업할게.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지 아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대학을 안 가긴 왜 안 가?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모의고사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잖아. 됐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냥 나도 얼른 돈 벌고 싶어. 대학 별로 안 가고 싶단 말이야. 아빠는 제가 저희 집 형편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걸 바로 눈치채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내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윤정아,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네 대학 등록금 정도는 아빠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치만 넌 아빠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대학 가서 네가 원하는 공부도 더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멋지게 살아야지. 아빤 괜찮으니까 넌 제발 네 인생만 신경 써. 조그만 게 벌써부터 어른처럼 굴려고 하지 말고. 아빠의 그 말에 괜스레 눈물이 나왔어요. 아빠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아빠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결국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과 1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죠. 이후로도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았네요. 취업 준비도 미리미리 한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모 대기업에 한 번에 입사했죠. 그 회사에선 처음 입사하면 부모님들에게 커다란 화환을 보내줬거든요. 훌륭한 자식 잘 키워 저희 회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카드와 함께 말이죠. 아빠가 그걸 보시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는 아빠를 본 건 처음이었네요. 내 딸 참 대단하다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통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도 행복해하는 아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좋았어요. 금전적 효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첫 월급으로는 아빠에게 따뜻한 잠바와 비싼 지갑을 사드렸고요. 두 번째 월급으로는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났죠. 아빠는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아끼라며 잔소리하셨지만 딸과 단둘이 떠나는 해외여행을 거절하지 못하셨네요.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이런 데도 다 와보고 호강하네 하며 소년처럼 웃는 아빠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 회사 생활의 고된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저도 팀을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새로운 팀의 팀장님은 저보다 10살 많은 남자분이었는데 깔끔한 일 처리와 넉살 좋은 성격으로 팀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일 잘하시는 분이구나 정도의 인상이었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특정 자료를 정리해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제 착각으로 완전히 엉뚱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팀장님이 거래처와의 미팅 중간에 그 문제를 발견하셨고요. 결국 미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서 조만간에 다시 미팅 날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저희가 귀사로 찾아뵙죠.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대신해 거래처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팀장님은 물론 팀원들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 저를 욕하고 비웃고 있을 것만 같았죠.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자리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팀장님이 슬그머니 다가오셨어요. 윤정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네. 오늘 잘못 올린 미팅 자료 다시 정리하려고.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팀장님. 너무 당황해서 죄송하단 말씀도 못 드렸네요. 거래처분들 앞에서도 다 팀장님이 뒤집어 쓰시고. 저는 용기를 내 팀장님에게 잘못을 사죄했어요. 그러자 팀장님이 피식 웃으며 입을 열더군요. 뒤집어 쓰다뇨. 직원의 실수는 엄연히 팀장인 내 책임인데 괜찮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면서 팀장님이 제게 작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가 들어있더군요. 분식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잘 됐네요. 맛있게 먹어요. 참 웃기죠? 그 순간 갑자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원래 아이들도 넘어졌을 때 달래줄 사람이 있어야지만 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팀장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울음이 비집고 나오더군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 번 더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팀장님.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해서. 그러자 팀장님이 제 자리 옆에 앉으며 다시 입을 여셨어요. 괜찮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삽니까? 누구나 처음엔 실수해요. 나도 신입 때 실수 한 번으로 대표님한테 깨지기도 했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지 실수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린 이걸 함께 바로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의지가 되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괜히 상사가 아니구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팀장님께 업무적으로 많은 걸 의지하게 됐고요. 팀장님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죠. 비단 일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나마 일할 때면 간식을 챙겨주시거나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며 인사를 건네곤 하셨죠. 대학 시절에도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봐서일까요? 그런 팀장님의 친절에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사랑에 빠진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에 고백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같은 직장 상사였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애써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마는 거 있죠? 저희 팀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회식 자리가 열린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그냥 핑계를 대고 빠진 다음 혼자 사무실에 남았죠. 그쯤엔 팀장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얼굴을 보는 게 힘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작은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다행히 이번엔 팀장님이 바로 발견해서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무겁긴 매한가지였죠.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자책감이 크기도 했고요. 그렇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절 부르더군요. 윤정씨, 여기 있었군요. 고개를 돌리니 놀랍게도 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왜 회식 안 가고 혼자 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윤정씨도 같이 축하해야죠. 그냥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그리고 제가 큰 도움은 안 됐으니까요.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자 팀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윤정씨,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성공한 건 팀 전체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윤정씨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전 자꾸 실수만 해서 팀장님이 대신 뒷수습해 주신 것도 많았고요. 제가 머리를 숙이며 작게 말하자 팀장님이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윤정씨, 사실은요. 제가 윤정씨한테 꽤 많이 기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님같이 완벽한 사람이 제게 기대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말에 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자 팀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윤정씨가 실수하는 건 내가 다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울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 늘 모든 걸 혼자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윤정씨 덕분에 실수해도 괜찮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해결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네. 사실 처음엔 윤정씨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게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진지함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저렇게 진심으로 무언가에 몰두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요. 저를 위해 괜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싶었는데 뚫어져라 저를 보던 팀장님이 연이어 한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참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그런데 오늘은 꼭 말하고 싶네요. 윤정씨, 난 윤정씨가 참 특별합니다. 윤정씨가 웃는 모습 보는 게 요즘 내 회사 생활 중 제일 큰 행복이에요. 제가 남녀 문제 쪽으로는 아무리 무지하다 해도 이게 고백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어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 간신히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을 땐 팀장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쪽으로는 눈치가 빨라서 하는 말인데 윤정씨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맞죠? 팀장님의 되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빨갛게 익어버린 제 얼굴이 충분한 답이 됐을 테죠. 이윽고 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가까이 고개를 숙였고요. 그렇게 저는 팀장님과 처음으로 입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사내 연애였던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순 없는 비밀 연애였지만 그래도 나름 스릴 있고 짜릿했네요. 또 남자친구는 업무뿐 아니라 연애 쪽으로도 저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리드해줬어요. 덕분에 풋내기였던 저도 여러모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죠. 첫 연애고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게 됐어요. 남자친구 역시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 애를 낳고 싶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생각만큼 순탄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편부 가정이란 이유로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요. 저희 아빠 역시 남자친구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내켜하지 않으셨죠. 윤정아, 남자가 직장 상사의 나이도 그렇게 많으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도 있다. 괜히 너만 고생한다고. 아빠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막상 겪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제 행복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미 제 마음은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 역시 아빠의 반대 소식을 듣고 잠시 침울해했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더라고요. 걱정 마, 윤정아. 내가 아버님 찾아뵙고 어떻게든 내 진심을 보여드릴게. 남자친구는 본인이 직접 아빠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믿었기에 아빠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했는데요.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꾸 싫다고만 하시더군요. 아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응? 만나보면 아빠도 분명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아이, 글쎄 싫다니까. 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윤정이 너 못 보낸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너 반대하고 있다며. 남자친구 부모님도 어떻게든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빠가 내 편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아빠와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언젠가부터 속이 너무 메스껍고 위가 쓰려 체했나 하고 병원에 갔는데요. 웬걸 제가 임신을 했다지 않겠어요? 결혼을 허락받은 상태였다면 기뻤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던 것도 잠시 이내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윤정아,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야.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도 또 윤정이 너희 아버님도 우리 결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책임지고 아버님 설득할게. 오늘 바로 너희 집으로 가자. 걱정됐지만 일단 남자친구를 데리고 무작정 집으로 향했어요. 먼저 퇴근해 있던 아빠는 저희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만나기 싫다니까 기어이. 윤정이 얘야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자넨 대체 뭔가? 나이도 먹을 만치 먹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게 패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실 것 같아서. 누구 마음대로 아버님이야?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게. 아빠가 단호하게 얘기한 뒤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현관 앞에서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윤정이 임신했습니다.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고요.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한참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남자친구 옆에 선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죠. 그게 정말이야? 윤정이 너... 왠지 모르게 몹쓸 딸이 된 것만 같아 아빠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미안해 아빠, 사실이야. 오늘 병원 가서 확인 받았어. 나 우리 애기 꼭 낳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라, 응? 그러자 남자친구도 얼른 말을 보탰어요. 제가 평생 윤정이와 뱃속의 우리 아기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아버님도 잘 모실 거고요. 제 진심 믿어주십시오. 그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는데요. 며칠 뒤 결국 저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뱃속의 아이는 우리 집안의 첫 손주야. 그 손주를 어떻게 내칠 수 있겠나. 앞으로 잘 부탁하네 박서방. 네, 걱정 마십시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도 혼전 임신 소식을 듣고는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요. 그렇게 모든 문제가 다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웬걸 결혼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심하셨고요. 예단과 혼수 문제에서도 요구가 너무 많으셨죠.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모은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기대에 맞추려니 택도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조율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나설수록 시어머니의 고집도 여발한 듯이 더욱 세지셨죠. 결혼은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야. 양가 집안에 체면이 달린 만큼 제대로 해야지. 지금 예단이나 혼수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만우 너 벌써부터 이렇게 새아가 편들면 못 써. 혹시 새아가가 뒤에서 시킨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결국 남자친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요. 결국 저는 대출까지도 염두에 두게 됐는데요. 그 사실을 안 아빠가 어느 날 제게 통장을 하나 내밀더군요. 윤정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야? 아빠가 너 시집 가면 주려고 모으던 비상금이야. 얼마 안 되는데 이 집도 내놨으니 팔리면 더 넣어줄게. 뭐? 집을 팔았다고?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집을 팔아? 그러자 아빠는 담담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윤정아, 넌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부모 마음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네가 결혼 준비 때문에 이렇게 속 끓이고 고생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하지만 아빠, 이건 진짜 아니야. 아빠가 집까지 팔아서 날 도와주면 아빠는 어디서 살려고?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아빠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어디서든 잘 살지. 어차피 너 시집 가면 아빠 혼잔데 이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네 생각만 해. 아빠는 우리 딸 결혼해서 잘 살아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으니까.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돌아가신 엄마와 살던 그 집이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아무리 제가 설득해도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집은 좋은 가격에 금세 팔렸고요. 그 돈은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제 입에선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았네요. 아빠, 나 정말 행복하게 살게.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절대 후회 안 하게. 아빠, 정말 너무 고맙고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윤정이 잘 살아야 한다. 결혼하고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오고. 알지?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그렇게 저는 아빠의 도움 덕분에 시어머니가 요구한 예단과 혼수를 전부 맞출 수 있었고요. 무사히 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요. 처음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몰랐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게 정말 말도 못할 안정감을 주더군요. 얼마 안 가 태어난 아들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고요. 하지만 장밋빛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자꾸만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러신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고 방문할 때마다 이런저런 잔소리가 늘어갔죠. 너는 애를 그렇게 안으면 어떡하니? 다리가 벌어져서 고관절에 안 좋다니까.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던데요. 의사들이 뭘 한다고 그래? 직접 애를 낳고 키워본 적도 없는데. 됐으니까 내 말 들어. 시어머니는 그 어떤 육아 전문가나 의사보다도 본인의 말이 더 맞다고 우기는 분이었어요. 비단 육아 문제뿐 아니라 살림살이도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만호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죄송해요. 저도 치운다고 치웠는데 영준이가 요즘 잠투정이 심해서. 그런 것도 다 핑계야, 핑계. 나 때는 말이다. 애 둘씩 셋씩 낳고도 밭일에 집안일에 부업까지 했었어. 그리고 그때는 뭐 청소기가 있기랬니, 세탁기가 있기랬니. 요즘은 기계가 다 해주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쥐가 게을러 빠진걸.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보다 한참 어른이니 그냥 흘려듣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고요. 급기야 돌아가신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며 저를 모욕했어요. 넌 도대체 집에서 이런 것도 하나 안 배우고 뭘 했니? 너네 엄마도 참 그렇다. 죽기 전에 딸 교육 좀 똑바로 하지.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죠. 어머님,
방금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 하나뿐인 엄마인데 그런 식으로 욕하시면 어머 얘 좀 봐.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를 가지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너네 집에선 널 그렇게 가르쳤니? 어? 이럴수록 너네 엄마만 더 욕 보이는 꼴인 건 몰라? 그러는 어머님은 어릴 때 못 배우셨어요? 남의 부모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뭐야? 이게 진짜... 아이고 됐어.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시어머니는 그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고 바로 남편한테 일러 바친 모양이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당신 오늘 어머니한테 대들었다며? 대들다니...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먼저... 우리 어머니 성격 알면서 그래? 그냥 대충 네네 하면서 흘려들으면 되지 못한다고 대들어.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뜸 저한테 뭐라고 하는 남편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욕을 하는데 어떻게 흘려들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날 못살게 구셨는데. 그런다고 같이 싸우면 돼? 그래도 어른인데. 어머니 지금 다신 당신 안 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네가 먼저 찾아뵙고 사과드려.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도 다 애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가운데 낀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갔지만 저보단 시어머니를 더 편드는 모습에 너무 속상했어요. 남편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지독한 일 중독자였는데요. 그게 직장 상사일 땐 멋있고 좋기만 했는데 남편이 되니 또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며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인 만큼 다시 복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무렵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육아휴직 끝내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아들이야 제가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면 시터를 쓰든 번갈아 양육하든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질색을 하더군요. 굳이 뭐하러 다시 일을 한다고 그래? 회사에서 그렇게 능력 좋은 직원도 아니었으면서. 그치만 난 어렵게 들어간 회사니까. 됐어. 이미 위에서도 당신은 그냥 그만뒀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여자들은 의뢰 그렇잖아. 결혼하고 애 낳으면 끝난 거지 뭐. 하지만 난 계속 일하고 싶다고. 굳이 왜 힘들게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냥 애 키우면서 집에서 편히 있는 게 낫지 않아? 남편의 설득을 가장한 강요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품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우는 아들도 마음에 걸렸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회사 복직을 포기했고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는 제 꿈도 내려놨어요. 그렇게 독방 육아와 가사에 지쳐가는 사이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그런 절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대화 중에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봤는데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애 보느라 힘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시간 있을 때 뉴스도 좀 보고 책도 좀 읽어. 아들 때문에 잠잘 시간도 없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 욱하더군요. 육아를 좀 도와주면 몰라요. 집에선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안 떠먹는 인간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출산 후 쪄버린 제 몸에 대해서도 자꾸만 불만을 털어놨죠. 당신 이제 슬슬 몸 관리 좀 하는 게 어때? 배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도 빼고 싶지. 근데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 뺄 거 아니야. 참나 그것도 다 핑계야. 뭐 살을 꼭 시간 내서 운동으로 빼야 돼? 다이어트는 식이 조절이 90% 이상인데. 당신 맨날 밤늦게 야식 먹고 그러잖아. 그렇게 계속 찌기만 하면 나중에 굴러가겠어. 남편의 그런 빈정거림에 점점 속이 문드러졌어요. 자존감도 깎일 대로 깎여나갔죠.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저희 아빠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결혼 초반엔 나름 잘한다 싶더니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처음엔 아빠가 집에 오시면 나름 잘 챙겨드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의 말투엔 날이 서 있고 무례함이 묻어났죠. 한 번은 아빠랑 남편이랑 같이 외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남편이 아빠에게 그러더군요. 장인어른은 왜 그렇게 돈 관리를 못하셨어요? 처음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웃지도 않고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젊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윤정이가 고생 안 했을 텐데. 대학 때도 장학금 놓치면 안 돼서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다면서요. 저는 기겁하면서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내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범생이라 그랬던 건데. 왜 우리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제 지적에 남편은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해? 그냥 한 말 가지고. 뭐? 그냥 한 말이면 더 문제 아니야? 그러자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하거라. 박서방 말이 맞지 뭐. 젊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데.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고 계셨지만 정말 좋아서 웃고 계신 거였겠어요. 하지만 아빠 앞에서 더 싸울 수도 없고 저는 그저 잠자코 남편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저희 부부를 위해 뭔가를 사다 주시는 것도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죠. 한 번은 아빠가 남편 생일에 시계를 하나 선물로 사오셨어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제법 괜찮은 브랜드 제품이었죠. 생일 축하하네 박서방.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사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아유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받았는데요. 막상 아빠랑 헤어지고 나자 그 시계를 보며 투덜대더군요. 내 나이에 이런 싸구려를 어떻게 차고 다니냐?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 에휴.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연히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의 진심이 땅에 처박힌 꼴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우리 아빠가 당신 생각해서 사온 거잖아. 남편도 그제야 아차 싶었나 보죠. 당황한 표정으로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니, 내 말은 내가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있는 급이 아니잖아. 대기업 과장인데 기껏 사다 주신 건데 헛돈 쓴 것 같아서 그렇지 뭐. 내가 장인어른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뭐라고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아빠 앞에서 말 실수했잖아.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 기억 안 나? 제 뾰족한 말투에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시계도 장인어른 만날 땐 차면 되잖아. 자꾸 아빠만 만나면 싸우게 돼서일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빠를 만나는 걸 꺼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간혹 두세 달에 한 번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곤 했는데요. 시어머니처럼 매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불편해한다 싶더니만 급기야 한 번은 아빠가 온 날 대놓고 얘기하더군요. 저기 장인어른, 저희도 이제 슬슬 둘째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 장인어른이 주말에 이렇게 자꾸 오시면 이 사람하고 단둘이 보낼 시간이 없어서요. 그 적나라한 축객령에 아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어요. 아이고 내가 눈치가 없었네. 미안하구만 박서방. 자네도 주말엔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을 텐데. 미안하네. 아빠 사과하지 마. 당신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뭐가 나도 참다 말한 건데. 또다시 남편과 제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려 하자 아빠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떠나버리셨죠. 윤정아, 아빠 친구랑 약속이 있었던 게 생각나서 이만 간다. 나오지 마. 박서방하고도 괜히 아빠 때문에 싸우지 말고, 알겠지?
하나뿐인 아빠가 그런 식으로 쫓겨난 듯 가버리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뒤로 아빠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저희 집엔 일절 걸음하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남편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네요.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갈수록 분노가 쌓여갔어요. 솔직히 이혼을 고려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하지만 갓 태어난 아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서름이 어떤 건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아들에게만큼은 온전한 가정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죠. 그래, 내가 좀만 더 참자. 그 사람이 아빠한테 못하는 만큼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하지만 얼마 안가 그런 제 다짐을 흐트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 남편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아예 제게 연락조차 잘 안 하셨는데요. 그날은 웬일인지 잠깐만 저희 집에 들리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회사에 있을 때라 냉큼 그러라고 했는데요. 집에 온 아빠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왜 그래? 아빠 무슨 일 있어? 오늘 일도 안 나간 것 같은데 어디 아파? 그게 말이다, 윤정아.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한참의 침묵 후 아빠가 다시 입을 여시더군요. 윤정아, 사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래 아빠? 대체 무슨 일인데? 아빠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직장암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직장암? 어느 정도 심각한 건데?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는 가능하대. 근데 수술비랑 치료비가 꽤 든다더라. 병원에 물어보니까 대충 3천만 원은 든다고 하더구나. 3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상의해 적금을 깨든 대출을 받든 하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보단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더군요. 그 사이 아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나도 이렇게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말하는 거야. 아빠가 병원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집도 저금도 없고 지금 은행 다녀오는 길인데 일용직이라 대출도 안 된다고 하더구나. 아빠가 그런 걱정을 왜 해? 치료비야 당연히 자식인 내가 마련하면 되는 걸 가지고.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나을 생각만 해. 그렇게 아빠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자초지종을 털어놨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3천만 원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우리 형편도 빠듯한 거 알잖아. 지금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영준이도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말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설마 저희 친정아빠가 암이라 수술비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거절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가 암이라잖아. 당장 수술할 돈이 없다잖아. 우린 뭐 돈이 있냐고. 은행 대출 힘들면 요즘엔 사금융 대출도 잘 나온대.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해.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태도에 실망한 적은 많았지만 이번엔 그 정도를 넘어섰죠. 이 쓰레기 같은 놈,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초에 우리 아빠가 왜 돈이 없는데? 너네 엄마가 결혼할 때 혼수랑 예단에 욕심부려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너네 엄마? 이게 진짜... 야, 막말로 너네 아빠 아픈데 왜 내 돈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너네 아빠 생각하는 효녀면 네 돈으로 병원비 내든가? 그게 다 네 돈이야?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영준이 키운 건 그럼. 됐고 돈 내놔. 내놓으라고! 분노한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아빠에게 병원비를 붙이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기겁하면서 절 밀치더군요. 야, 너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내 돈을 보내? 내놓으라고! 남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애초에 제가 신체적으로 불리했으니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탈진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그런 제 꼴을 보던 남편이 탁자 위에 있던 제 핸드폰을 제 쪽으로 집어던졌어요. 그만 쳐올고 얼른 장인한테 전화해. 내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해서 그걸 말하라고? 그래, 전화할게.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 내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하는 순간 난 바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제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이혼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빠? 아빠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빠 병원비 말이야. 아무래도 말은 못할 것 같은데. 실은 요즘 그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밀리고 있거든. 차마 아빠에게 진실을 말할 순 없어서 거짓말을 둘러댔는데요. 바보같이 눈물이 자꾸만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자 한참 듣고만 있던 아빠가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윤정아, 아빠는 괜찮아. 근데 넌 괜찮은 거냐? 아빠가 너 결혼 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힘들 때 의지하라던 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난 우리 아빠한테 둘도 없는 소중한 딸인데 내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저런 인간이 과연 우리 아들에게 친정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되어줄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걸 깨달은 순간 못 견디게 아빠가 보고 싶어졌죠. 아빠, 나 그냥 영준이 데리고 아빠한테 가면 안 돼? 나 이 사람이랑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아빠랑 살래. 기다려, 아빠가 금방 갈 테니까. 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또 길길이 날뛰더군요. 너 미쳤어? 너네 아빠랑 그딴 식으로 통화하면 내가 뭐가 돼?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같은 쓰레기 역겨워서 다신 상종도 하고 싶지 않거든? 다신 나랑 영준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저는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쯤 초인종이 울렸죠. 현관문을 열어주니 아빠가 서 있더군요. 아빠는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보면서도 그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집에 가자, 윤정아. 그 말에 저는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아빠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 상황을 관망하던 남편이 다가와 외치더군요. 장인어른, 이게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대로 걔 데려가면 저 바로 이혼해요. 딸 애 딸린 이혼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자 아빠가 남편을 무서운 눈으로 쏘아봤어요. 한심한 놈,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동안 네가 예뻐서 그냥 놔둔 줄 알아? 내 딸 하나밖에 없는 서방이니까 봐준 거지. 근데 우리 딸이 더는 너랑 못 살겠다고 하니까 나도 더는 너 안 봐준다. 아빠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남편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노가다로 다져진 돌주먹에 남편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죠. 그 모습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하지만 아빠의 진정한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아빠를 따라 아빠 집으로 가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요. 아빠가 갑자기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윤정아, 실은 아빠가 얼마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부끄러워서 너한텐 말을 못했다. 뭐? 아니, 내가 연애 좀 하라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대체 언제... 아빠가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었어. 인사드려. 미자씨, 이쪽은 제 딸 윤정입니다. 아유, 만나서 반가워요. 듣던 대로 미인이네. 알고 보니 그분은 단순한 카페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말씨며 태도에서 고상함이 철철 넘치나 했더니만
무려 사업체를 4개나 운영하는 잘 나가는 사업가더군요. 걔중 이름 하나가 무척 낯이 있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즉 남편 다니는 회사의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이었어요. 세상에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아빠?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는 말도 남사스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런 걸 어떻게 말하냐? 천천히 미자씨 소개하면서 얘기하려고 했지. 너한테나 박서방, 아니 그 썩을 놈한테나. 근데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려줘야 할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넌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추스르고 있어. 아빠가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지금 아픈 사람이 누군데? 아빠의 암 치료비를 생각하니 또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강철씨 병원비는 걱정 말아요. 내가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네? 정말요? 애인 사이인데 당연하죠.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요. 저 이혼하면 바로 다시 일 시작할 거니까. 감사하긴요. 전 오히려 강철씨가 저한테 말도 못하고 윤정씨한테 먼저 찾아간 게 서운하던걸요. 돈도 천천히 갚아줘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아빠의 병원비 문제는 일단락되었어요. 아빠는 곧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빠르게 회복하셨죠.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아빠는 밝은 미소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윤정아, 이제 내가 너랑 영준이한테 힘이 되어줄게. 그놈이 뭐라고 너랑 우리 손주가 고생을 해. 앞으로는 아빠만 믿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가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빠의 의지가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아빠가 퇴원 후 안정을 찾는 동안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제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제가 이혼을 제안하자마자 펄쩍 뛰었어요. 이혼? 미쳤어? 영준이 생각 안 해? 영준이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우리 애가 제대로 클 것 같지 않으니까. 웃기고 있네. 야, 너 지금 내가 너네 아빠 병원비 안 줬다고 이러는 거잖아.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비난하며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제 의지가 대쪽 같다는 걸 알자 결국 물러섰어요. 그래, 누구 뭐 이혼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좋아, 하자고, 해! 나중에 울며 불며 매달리지나 마시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냈고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혼 서류가 정리되자마자 바로 이력서를 준비하며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주말 아빠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미자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어요. 윤정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영준이도 건강해 보이고.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빠 병원비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유, 감사 인사를 벌써 1000번도 더 들은 것 같네. 미자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시더니 돌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윤정씨, 알고 있겠지만 윤정씨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거기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제 사업체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상황이라면 어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말인지 얼핏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윤정씨 전 남편 회사에서도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일 하나만큼은 기깔나게 하던 양반이었다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실수도 잦아지고 근무 태만으로 경고도 먹고. 그 사람이요? 그럴 리가...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출근하던 사람인데요. 놀라는 제게 아주머니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줬어요. 나도 뭔가 이상해서 뒷조사 좀 해봤는데 한 2년 전부터 도박에 푹 빠져 있더군요. 빚만 1억이 넘던데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설마... 어쩐지 아빠 병원비 얘기를 꺼냈을 때 유독 날카롭게 반응한다 했더니만 남편은 정말로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가져다주는 약간의 생활비를 빼곤 전부 다 도박으로 날렸으니까요. 심지어 저희가 살던 집도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았더군요. 어쨌든 이걸 알게 된 이상 나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어요. 우리 거래처 회사 팀장이 도박 중독이라니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나는 고객사 대표로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항의할 생각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주머니는 전 남편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결국 전 남편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소문나 지인들도 전부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회사와 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죠. 그러자 결국 제가 아쉬워진 걸까요? 얼마 뒤 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웬 거지 같은 남자가 절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했더니 글쎄 전 남편이었어요. 윤정아, 잘 지냈어? 글쎄, 우리가 그런 안부 인사를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쩐 일이야? 제 차가운 대꾸에 전 남편이 대뜸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윤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텐 너뿐이야. 영준이도 너무 보고 싶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그 가짜는 애원에 비웃음만 나올 뿐이더군요. 참나, 이제 와서? 왜? 도박 중독인 거 회사에 걸려서 잘리고 빚만 잔뜩 남게 되니까 내가 그리워졌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고민하던 저는 모든 진실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몰랐어? 당신 도박 중독인 거 알린 땡땡 회사 대표 말이야. 그분이 우리 아빠랑 요즘 만나는 분이거든. 일순 전 남편의 얼굴이 야차처럼 돌변했어요. 그럼 뭐야? 너랑 너네 아빠가 짜고나 엿먹인 거야 지금? 엿을 먹이긴 누가 먹여? 자기 손으로 자기 모던 판 주제. 그러게 누가 도박하래? 됐고 얼른 꺼져. 이게 진짜... 전 남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저를 때리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아빠가 뛰쳐나왔죠. 이 자식이 또 누구한테 손을 대려고 해?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무슨... 이혼한 지가 언젠데 당장 안 꺼져! 아빠는 이번에도 사정 봐주지 않고 전 남편에게 주먹을 올렸어요. 평생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던 전 남편은 이번에도 그저 얻어맞기만 했고요. 결국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 뒤로 전 남편은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고요. 몇 달 뒤 전 남편이 사채업자들을 피해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새삼 한 가지 확신을 가졌죠.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평온이 찾아왔어요. 아빠는 아주머니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리셨고요. 저도 두 분의 응원 속에서 다시 제 커리어를 찾아가고 있죠. 아들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아빠는 늘 말씀하시곤 해요. 윤정아, 사람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넌 잘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해낼 거야. 저는 비록 내팔 내꼰의 멍청이였지만 그래도 아빠 같은 어른이 저희 아빠라 얼마나 다행인가요? 썰밤 가족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